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폭설로 눈길, 빙판길, 운전하기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제는 눈이 녹으면서 도로 곳곳이 파이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에서 파악된 것만 800곳이 넘는데 도심 도로가 온통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내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표면에 생채기가 난 듯 움푹 파인 웅덩이 위로 차들이 줄지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폭설이 온 뒤 생기는 흔적, 도로 파임 현상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덜커덕해서 깜짝 놀라고 지금 그래서 잠깐 서는 중이에요 지금. 지금 제 앞에 커다란 포털 3개가 보이는데요. 도로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20m 정도 걸어왔는데 또 다른 포털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 파임 현상은 도로에 스며든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제설 작업에 쓰인 염화칼슘이 아스팔트의 부식을 촉진하면서 균열은 더 커집니다. 광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이런 현상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개 노선에서 파악된 도로 파임만 830곳,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터진 차량만 36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일반 도로와 파인 도로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긴급 복구팀이 투입돼 599km의 도로를 순찰하며 발견된 파인 도로를 메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연약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주 내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km 구간을 50건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된 도로에서 도로 파임 현상이 더 쉽게 발견되는 만큼 아스팔트 도로 복구 공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8차로 이상 대로 구간에 대해서 90% 이상 복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차로 이상 시 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금주까지 마무리. 하지만 아직 쌓여있는 눈이 상당히 많아 복구를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도로 파임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운전자들의 불안한 주행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어는 비 사고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퇴근길 큰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았는데요. 최근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시설하우스 농가에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한 직후였지만 예정대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유류비와 전기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경기하고 합해가지고 한 35% 전년도 비해서 그렇게 지금 경기가 등유나 가스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서 오른 게 이해가 되는데 예. 전기요금은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또 예. 앞으로 또 올리겠다는 거고. 예. 이어 농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막혀 있다고 비판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큰 안목으로 보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식량 안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여수에서도 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들과 만난 이 대표는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신 민생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무안에서 국민보고회를 통해 지지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내일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전부터 밀린 숙제라며 6개월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5+1 현안이라고 불리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민단체는 차가운 반응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 6개의 해결책을 6개월 안에 내놓겠다며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감을 보였던 강기정 광주시장. 강 시장이 약속한 6개월이 지나면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5+1 현안이라고 불리는 현안 6개는 복합 쇼핑몰 유치와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 지산 IC 개통 여부 등 5개 현안에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군공항 이전 사업을 말합니다. 강 시장은 현안들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산 IC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최종적으로 폐쇄 여부가 결정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약속해드렸던 5+1 현안들은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미 달라진 광주, 이제는 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 시장이 말한 것들은 성과라기보다는 과거 지방정부가 해왔던 행정처리 과정에 지금의 강 시장이 있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만 빼면 다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이 착공한 이후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지산 IC는 진출로를 폐쇄한 뒤 공간 활용 방안과 투자비 회수, 책임자 처벌 등 폐쇄 이후의 대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단체장이지 않겠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는 다 하죠. 그건 아주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인 5+1에 대해 약속한 시간이 다가온 지금 강 시장은 약속대로 순항 중이라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단체는 밀린 숙제가 여전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7년 동안 표류했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사업자 측이 소송을 포기하면서인데요.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어등산 사업 부지에 사업 계획을 밝히는 등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두고 광주시의 1, 2심 모두 패소한 서진건설. 서진건설 측은 패소할 때마다 사업 추진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흘여 만에 서진건설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주의 지역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를 이끌어 가시는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공모를 통해 17년간 어등산 개발이 표류했던 만큼 이번에는 제3자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시켜 가장 만족할 만한 사업 제안서를 낸 곳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 검토를 하고 3자 공모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이 중 가장 먼저 앞선 곳은 신세계 프라퍼티 그룹.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를 세우겠다던 신세계 프라퍼티 그룹은 내일 광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낼 계획입니다. 어등산 개발이 속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어등산 개발 제안서를 올해 안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모 방식이 바뀐 만큼 롯데 측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롯데 측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
우치공원과 어등산 관광단지를 방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년 동안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기존 사업자 측의 사업 포기와 사업 공모 방식이 바뀌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당초 알려진 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지난달 말 구속한 50대 정모 씨를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 규모가 앞서 알려진 주택 208건, 보증금 480억 원보다 2배가 많은 주택 400건, 보증금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씨 등 일당은 전국을 돌며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기재부는 제8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 안건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미래형 뉴스마트 병원은 오는 2034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300병상, 연면적 27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유한회사 쌍교 숯불갈비에서 2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광주중앙청과 박장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광주 강진 구간의 건설 사업비 1,78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 3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